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한번 봐볼게요. 자, 유한양행이 지난주 내내 바닥을 닦는데 성공을 하고 21선을 기점으로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움직임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는 주주님들도 많고, 자, 다시 한번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기대감이 어떠한 상승을 보여줄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그런 만큼 우리 19일 날부터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이는 흐름이 이때랑 많이 유사하거든요. 이날이 뭔 날이었어요? FDA 승인받은 날이었어요. FDA 승인받은 날 뉴스 온셀이 많아지면서 좀 많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FDA 승인된다고 오르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결국은 21선 터치하고 바닥 확인하고 쭉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21선 지금 터치를 하고 바닥을 두 번이나 닦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반등의 시작이 들어왔는데, 왜 그러면 금요일 날은 이런 상승이 나오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금요일이 뭐였어요? 명절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때는 매수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명절 때 돈 쓸 때도 많죠. 그런 만큼 좀 예수금으로 확보를 해놔서 그걸로 명절을 세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추가적인 예수금 투입도 좀 힘든 상황이죠. 우리 명절에 어, 한두 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매수세는 좀 마르는 상황인데, 이거 외인들 입장에서 봐도 똑같은 거 아세요? 이번 명절이요, 5거래일 동안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3거래일이긴 한데 이제 주말까지 껴서 총 5거래일이죠. 자, 이때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한지 모르는데 내 돈이 여기에 5일이 묶여 있어야 돼요. 좋은 상황일까요?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은 일부 비중을 줄이는 리스크 헤지가 나왔고,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락 마감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일시적인 상황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일단 매수에 신중한 포지션을 잡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비중을 줄이는 선택한다라는 매도세가 나온 결론인데, 이 일시적인 수급이 당연히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성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줄였던 비중 다시 늘리겠죠. 우리도 매수 신중했어요. 명절 끝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윳돈으로 다시 한번 추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만큼 회복분을 받을 텐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회복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은. 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일지 아니면은 조금 지속된 상승이 나올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호재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악재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한양행 ESM에서 제대로 일냈습니다. 자, 리브리반트 렉라자 타그리소보다 강력하게 내성을 억제한다라는 내용인데, 내용만 보면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요. 말하자면 타그리소가 표준 치료제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두통약 하면 타이레놀이죠. 자, 어떠한 신약이 개발을 됐는데 타이레놀도 내성이 있어서 이거 좀 자주 먹으면 생각보다 잘 안 듣는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신약이 나왔는데, 이 신약이 효능도 타이레놀이랑 비슷하고 어떤 면에선 더 좋은데, 심지어 먹어도 약효가 계속 똑같대요. 그러면 주주님들 어떤 약 쓰실 거예요? 저는 이거 쓸 것 같아요. 자, 일개 두통약도 그런데 이거 항암제예요. 항암 시장에서는 항암제들은요,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좋은 효능을 보여주는 약들도 내성 발현이 빠르다라고 하면 못 쓰는 게 항암 시장의 현실인데, 그런 만큼 지금 단독요법에서도
타그리소만 살아나면 되는 이유가 있는 게 타그리소가 효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단독요법 자체가 내성 발현을 가속화시키는데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그런 만큼 항암 시장의 트렌드는 지금 병용요법입니다. 그런데도 타그리소가 표준 치료제였던 것 자체는 병용요법으로도 뛰어넘지 못하는 효능이 나왔고 그런 만큼 타그리소와의 같은 함께하는 병용요법을 계속해서 치료 옵션으로 만들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타그리소를 대체할 만한 렉나자가 등장을 했고 그게 리브리반트랑 엄청나게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타그리소 1차 치료를 진행해 후속 치료 옵션이 마땅치 않은 환자에서는 리브리반트와 항암 화학요법 병용요법이 긍정적인 데이터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성 획득도 덜하게 하는데 1차로 타그리소 써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때 내성 획득하고 나면 리브리반트 렉나자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내성이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바이오마커를 공유하는 항암제는 모두 안 들어요. 그런 만큼 타그리소가 내성을 발현된다. 사실 대안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서의 가치도 아직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내성 발현까지 적다라고 하면 1차 치료 옵션으로 리브리반트 렉나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만큼 타그리소랑 지금 같은 계열의 쓰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NCCN에 등재됐죠. 이번에 되면서 타그리소랑 같은 권고 추천 약물로 지금 등재가 됐는데 자, FDA 승인 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러고 나서 판매 안 되는 약물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런 만큼 결국은 점유율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타그리소에 비해서 밀리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딱 하나 밀려요. 타그리소는 경구용 제제예요. 리브리반트는요, 정맥 주사예요. 자, 다른 문제보단 굉장히 큰 문제가 편의성과 삶의 질, 이 두 키워드에서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편의성 같은 경우는 경구용이랑 6시간 맞아야 되는 주사랑 당연히 경구용은 처방받아서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고 삶의 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항암 치료를 받는 이제 환자라고는 하지만 조금 편안한 데서 치료받으면서 약물같이 좀 치료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치료를 해가고 싶지. 정맥주사 6시간 맞고 나면요. 일단 하루가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건데 혈류량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경구용은 피크를 한번 찍고 반감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혈류량을 가질 텐데 정맥주사는 6시간 동안 논다라고 하면 피크까지 오래 가야겠죠. 걸리는데 대신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지겠죠. 자, 이러한 혈류량을 가져갈 건데 우리 항암제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출시돼도 효능이 좋다 해도 타그리소를 밀어낼 수 있을까가 의문이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리브리반트 SC제요. 지금 이거 추가 FDA 승인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내년 2월에 결정이 난다라고 했는데 이 2월 때 승인 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타그리소랑 비교를 했을 때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다고 하면 지금 정맥 주사인 거랑 비교만 해도 타그리소보다 우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 일단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런데다 우리 이제 뭐 있어요? 금리 인하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바이오 제약의 굉장히 큰 이벤트인 게 안 그래도 금리 인하는 수급 개선의 요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도 은행이자 낮아지면 주식하려고 하잖아요. 수급에 대한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돼요. 금리 인하가 되면 수급 개선이 돼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돌아오는 수급이 어디 몰리느냐는 결국은 이슈이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많이 몰릴 텐데 얼마 전에 ESMO 있었잖아요.
근데 이 ESM에서 발표된 내용이 굉장히 큰 호재였고, 그런데다가 지금 유한양행 자체가 FDA 최초로 승인받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주님들이 만약에 주식 처음 하신다면 어떤 것부터 사실래요? 지금 시장에 얘보다 안전한 주식이 없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올 거고 19일 날부터 큰 상승이 나올 건데 우리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19일, 20일 이 두 날짜를 어떻게 지나갔냐에 따라서 다음 주 주식의 그림이 많이 달라질 텐데 일단 지금 강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그 상승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일단 14만 5천 원까지는 밀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여기를 부딪히고 어디 한번 지지선을 갖고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뚫어내고 나서 나오는 상승이 나올지는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지금 장 초반 이때가 강력한 매수 기회라는 건 알겠네요. 왜냐? 올라갈 거니까. 그런 만큼 장 초반부터 집중하셔서 매수부터 진행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닿을지 더 위에서 닿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맨날 말씀드리지만 매도할 땐 하셔야 돼요. 이 날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매도해야 된다. 일부 비중. 그랬을 때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매도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실수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라서고 고점 시도 나오면 우리 일단 매도하고 그럼 저점 나오잖아요. 저점 때 매수하면 되니까 이 흐름 놓쳐가면 반대로 이 구간에서 매도가 안 나오면요.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지금 매도를 고민하게 됐고 이랬다 한순간의 실수로 여기서 매도하는 순간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여기서 추격 매수 나오거든요. 이게 고점에 물리는 가장 많은 패턴이고 이 악순환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실 때 이 구간에서 매도 고민하시면서 좀 찔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만큼 혼자서 대응하는데 좀 불안하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혹은 내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잘 볼 줄 모르다 보니까 같이 하면서 타점에 대해서 도움 많이 받고 좀 수익 좀 크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010-4892-9671 이번호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인 만큼 대신 구독, 좋아요만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지금 내일 다음 날까지만 매수에 좀 집중할게요. 일단 이 구간을 안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유의미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확실히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매수 타점 볼 건데 일단 충분한 물량 모았다. 저랑 같이 문자 진행하시면서 이 구간에서 내가 모으라는 만큼 물량 많이 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는 안 하셔도 돼요. 어디까지나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직 내가 만족할 만한 물량을 못 모으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올라서는 흐름에서 고점 나오면 또 매도합니다, 우리. 그리고 저점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해서 수익 보여드릴 건데 그런다고 해서 비용 드는 거 없다라고 했어요. 무료인 만큼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진짜 준비 잘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이거 진짜 천운이에요. 우리 지금 지수 하락에 대한 변수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21선까지 닿은 거지. 원래는 이렇게도 못 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야 정상인 주식이라고요. 그런데 지수에 대한 변수는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린 주가가 기회겠죠. 우리 이 구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셨던 분들 많아요. 제가 이날도 진짜 귀가 아프도록 얘기 드렸습니다. 사셔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매수 안 하신 분들 날아가는 거 구경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구경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장 초반에만 빠르게 대응하시면 되니까 꼭 매수하셔서 큰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 이후의 과정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 혹은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일단 어디가 좋은 타점인지 몰라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제 번호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 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수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